안녕하세요, 성선생입니다. 오늘은 발목 밸런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한측 다리를 올릴 때 건축 발로 밸런스를 잡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발목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 부분은 무릎이 뒤로 당겨져 오른쪽 다리가 빨리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릎이 당겨져 발목이 바깥으로 돌아갔습니다. 왼쪽 발목 부분이 정렬을 맞춰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밸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밸런스에 대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바닥, 발목, 무릎, 고관절 이런 곳에 안정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정성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러면 안정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성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정렬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정렬이 맞아야지 안정성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정성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목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허리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온몸에 그냥 힘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중심을 잡으려고 힘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중심을 주기 위해서는 발바닥이나 발목 그리고 힙, 그 고관절, 엉덩이 쪽에 힘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는 온몸에 힘을 주게 돼 있어요. 불안하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중심을 더 잘 잡기 위해서 힘을 주려고. 그래서 온몸을 힘을 막 주게 되는데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정렬을 어떻게 해야 맞출 수가 있을까요?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뇌가 손상됐기 때문에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조절하기 왜 어려워지냐면 감각도 떨어져, 근력도 없어,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정렬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비정상적으로 근긴장도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재활 운동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정렬을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활보다는 이제 보상적인 방법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깔창, 발목이라든지 뭐 틀어진 걸 잡기 위해서 깔창이라든지 보조기계라든지 아니면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뭐 신발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로는 정렬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오랜 기간을 사용해도 정렬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깔창을 아무리 이제 맞추려고 해도 중력, 그 중력에서 떨어지는 그 무게가 눌리는 구간이 깔창이나 보조기기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발바닥에서 체중을 많이 지지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아치 부분, 발바닥 아치 부분으로 체중을 많이 지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치 부분이 눌리는 곳이 아니고 만약에 발목 가쪽,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발목 가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발가락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깔창을 아무리 껴도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목 가쪽과 발가락 앞쪽 그쪽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정렬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렬이 제대로 맞아 떨어졌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저희 정렬은 올바르게 되겠죠. 그것은 보조기기나 깔창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밸런스를 혼자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라는 걸 제공을 받아야 되고요. 그 안정성을 혼자서 제공받기 위해서는 뒤에 제가 한번 운동을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같이 하는 경우는 서포트를 받아갖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혼자 하는 경우는 서포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어, 운동을 한다고 다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정렬, 정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렬이 뭐냐면 그 인체의 역학, 그러니까 역학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혼자 운동을 하다 보면 허리도 숙일 수도 있고 뒤로 밀 수도 있고 골반이 전방으로 기울 수도 있고 옆으로 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을 보면서 즉석적으로 정렬을 맞추면 좋겠지만은 혼자서 움직임이 어려워요. 아까 앞에 얘기했다시피 감각도 떨어져, 근력도 부족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꿈치 사이 간격이 약 15cm에서 20cm 벌려줍니다. 밸런스를 잡기에 앞서 먼저 양쪽 다리에 체중을 싣습니다. 양쪽 허벅지는 모아줍니다. 만약 건축다리 밖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한측 발이 뒤집히는 경우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깨와 엉덩이를 벽 쪽에 붙여 시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발바닥에 체중이 실리면 발바닥을 밀면서 일어납니다. 건축 다리를 앞으로 나와서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이때 체중은 뒤쪽 다리 쪽에 있어야 합니다. 앞쪽 발은 힘을 빼줍니다. 왼쪽 발바닥 내 체중을 이동할 겁니다. 왼쪽 빨간색에서 파란색 쪽으로 번갈아가며 이동해 줍니다. 발바닥에서 이동이 안 된다면 빨간색 부분에서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줍니다. 천천히 건축 다리에 힘을 빼줍니다. 앞쪽으로 체중을 이동 후 다시 뒤쪽 발바닥으로 체중을 이동합니다. 뒤쪽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밀착시킵니다. 뒤쪽 무릎을 굽혀 최대한 체중을 주어 밀착합니다. 이때 노란색이 강하게 눌리면 종아리 근육부터 늘려야 합니다. 몸의 안정성을 위해 건축손으로 벽에 밀착시킵니다. 건축 다리의 뒤꿈치를 들어 한측 다리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합니다. 한측 다리의 발바닥으로 무릎을 굽히고 펴줍니다. 펼 때는 발바닥으로 최대한 밀어줍니다.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벽에 붙여서 고정해야 합니다. 허리가 앞으로 굽혀지거나 고관절이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건축의 골반이 벽 쪽에 붙으면 안 됩니다. 이번엔 건축 뒤꿈치를 들고 내리면서 체중 이동을 하겠습니다. 건축 뒤꿈치를 들면서 한측 발바닥으로 체중을 이동합니다. 건축 뒤꿈치를 내리면서 건축으로 체중을 이동합니다. 다시 건축 뒤꿈치를 올리면서 한측으로 체중을 이동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뒤꿈치를 내려 체중을 앞으로 반복해줍니다.
뒤꿈치를 들어 체중 이동 시 한측 엉덩이도 같이 이동합니다. 벽에서 앞으로 약 20cm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뒤로 넘어져도 벽이 있기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쪼그려 앉을 때 뒤꿈치 사이는 30cm 정도 충분히 벌려서 시도합니다. 무릎이 앞쪽으로 오게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기 위해 수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수건은 정성을 다해 접습니다. 수건은 왼쪽 그림에 빨간색 선 크기로 접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발바닥이 더 밀착되기 위해서입니다. 수건을 접고 마지막에는 최대한 수건을 밀착시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측 발로 준비한 수건을 밟습니다. 이때 몸은 최대한 벽에 가까이 있습니다. 건축손과 다리는 벽에 밀착해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벽을 살짝 밀며 몸에 힘이 들어가도록 유지해 줍니다. 한측 발로 체중을 번갈아 가며 이동시켜 줍니다. 만약 발바닥이 뒤집어지거나 뒤꿈치가 뜨는 경우에는 잠시 멈추고 허벅지를 모으며 수건을 1분 이상 밟아줍니다. 발바닥에 체중이 번갈아 가며 옮겨지면 건축 쪽을 벽에서 떨어져 발바닥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느껴지면 건축손을 벽에 붙입니다. 다시 몸을 붙여 쉬었다가 발바닥 체중을 번갈아 가며 이동해 줍니다. 이동이 가능하다면 무릎을 굽혀 발바닥에 체중을 더 실어줍니다. 건축 어깨를 벽 쪽에 기울듯이 붙이기, 무릎 뒤로 당기기 안됩니다. 이때 건축 어깨가 벽 쪽을 밀면서 무릎을 뒤로 당기면 한측 발바닥의 무게 중심이 밖으로 넘어가 발이 뒤집어집니다. 무릎을 정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안쪽으로 더 깊숙이 돌리기 안됩니다. 안쪽으로 더 깊숙이 돌리면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뒤로 밀기 안됩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안됩니다. 허리를 뒤로 밀거나 앞으로 굽히게 되면 정렬이 맞지 않아 체중을 싣기 어렵게 됩니다. 몸통과 함께 허리 돌리기 안됩니다. 최대한 발바닥으로 체중을 번갈아 가며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몸통과 함께 허리를 돌리게 되면 발바닥의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